11월 11일 화요일 사건 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직접 주문한 건 아니었다고 외압 의혹에 대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평검사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이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무효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빼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주장입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압을 앞세우면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검찰이 조작 기소한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사안입니다. 조작되고 만들어진 수사였습니다. 검사들이 봐주려고 했던 유동규, 정민용, 유동규와 정민용 관련해서는 검사가 때린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한다고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할 때이지, 이때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검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사장들은 김건희 사건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 항고해야 하는데 즉시 항고, 찍소리도 못하고 즉시 항고 하지 말자고 했던 검사들 아닙니까?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깔아뭉갰습니다. 노만석의 선배였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특검의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만석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고 대장동 비리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온전히 진행이 되어서 모든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대장동 사건 항소 요구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견을 표현했다.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심 선고 직후부터 3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고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지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관으로서 어떤 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웠을 수 있고, 특히나 이 사건은 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아마 어떤 검찰의 상황이라든지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온 검찰의 일종의 불법 수사에 대한 폭로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남욱 변호사가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수사를 받을 때 이 담당 부장 검사가 네. 애들 봐야 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라는 식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압박스러운 말을 했다라는 폭로가 있었고요. 네네. 이 외에도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옆방에 있던 유동규 씨까지 데리고 와서 유동규 씨와 함께 왜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유동규 씨의 진술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합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정황들이 드러난 이상 사실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라고 이제 한쪽에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결국 재판부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긴 했습니다만 검찰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구형량보다 많은 구형을 받은 두 사람도 있고요.
이 외에도 사실 통상적으로 항소를 결정할 때 3분의 1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항소를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게 통상적인 일례라고 보면 네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이 피고인들도 뭐 3분의 2라든지 2분의 1형이라든지 그렇게 낮은 구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검찰 입장에서도 항소할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형량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하셨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를 뭐 하느냐, 항소를 포기하느냐 이 내용 이전에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애당초에 이게 무리한 수사였다. 지금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은 대장동 1당이 무죄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부당이득 7,8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라고 보는 겁니까?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지금의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집권 여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장동 1당의 변호인을 자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손에 떡을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대장동 1당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하는 게 맞겠죠. 무리수를 덜했어라도. 그런데 대장동 1당이 문제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말이 맞지 예. 않는 거잖아요. 1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심에서 부패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수뇌부가 그걸 결정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수뇌부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중간관리자, 유동규에 대해서 중간관리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대장동은 내가 다 설계했다고 했습니다.